봤어요 혹시? 아 언제 봤어? 나 어제 새벽에 올렸는데? 저 오늘 6시에 봤어요. 그때 봤어? 네. 딱 다행이다. 자 일단은 이제 집합이 이제 뭐 얘기했죠. 그 쌤이 뭐 중학교 1학년 때 그때였어가지고 좀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얘기하게 설명된 게 많아서 네,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집합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합 자체는 안 어려워요. 집합 자체는 안 어려운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너네가 기존에 배웠던 그 수학에서 문장들 있잖아. 뭐 금 얘기한다든지 함수 위에 점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집합이라는 기호를 빌려가지고 새롭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집합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쌤하고 얘기해야 될 게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 얘를 이제 읽으면 x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왼편에는 여기 x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나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이 x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하고 조건이 뭐냐면 하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유기약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x 유기약수가 1, 2, 3, 6이죠? 그걸 원소로 갖겠다 이 뜻입니다. 뭐 원소날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너네 책 한 번만 제대로 그냥 천천히 읽어봐도 저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 뭐 장점, 단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집합이 뭔지 배웠고 특정한 모임이라고 했었죠. 특정하게 이제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임.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원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그 이 같이 생긴 기호 있었죠. 네, 그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건 뭐냐면 이제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자연수래요. x가 자연수인 집합이래. 그러면은 걔 같은 경우는 자연수면 우리가 끝이 정해져 있나요? 끝이 안 정해져 있죠? 졸라게 많잖아요, 자연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원소가 그러면 무한히 많겠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럼 그거는 원소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원소가 몇 가지 몇 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너네가 처음에 분류를 할 때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이라 해서 그 원소 개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뭐 사실 유한, 무한 뜻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한집합은 뭐겠어요? 원소가 정해져 있는 거. 몇 개인지 딱 나오는 거. 무한집합은 원소가 졸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깊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보면 공집합이라고 적혀 있죠. 자,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원소를 x를 가질 거야. 근데 그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원소가 그럼 없다는 뜻이거든요. 원소가 없어요. 그럼 그런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0 같은 존재예요. 0이랑 당연히 다른 거긴 하지만 그냥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0에다가 짝대기 그은 거. 이거를 공집합 기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원소날법에 우리가 집합 표현할 때 중괄호를 이용했잖아.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호고요. 요거를 주로 활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에서의 0이라는 개념을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주의로는 원소 개수로 따지면 원소 개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 아니에요. 무한집합은 살 수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표현을 얘기할 거냐면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어.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아둔 거래요.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겠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9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집합의 원소 개수는 9개다
라고 문장으로 방금 얘기한 거를 이제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NA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굳이 왜 N이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number 있죠? number이 이제 그 개수를 뜻하는 단어도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철자 N 떼서 NA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우리 9개라고 했었잖아? 그럼 NA는 9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만약에 공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 자, 공집합에는 지금 중괄호 있어 없어? 중괄호 없어요.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 그럼 이건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NA는 0. 개수 0개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3번에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구분하랍니다. 자, 첫 번째, X를, 자, 조건제시법이야.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자, 그 원소의 특징은 뭐래? 3에 매수해야 된대요. 자, 그럼 무한집합일까요? 유한집합일까요? 공집합일까요? 무한이죠. 3의 매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근데 그 X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래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면 애초에 10부터 99까지죠. 그럼 애초에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홀수래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한이 늘어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그 X의 특징이 1보다 작대. 그러면서 동시에 X는 뭐래? 그럼 자연수 대 1보다 작다는 소리인 거잖아.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공집합이라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공집합에는 중괄호가 있어 없어? 중괄호가 없는데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중괄호가 등장한 순간 공집합이 아니고요. A, B, C, D 같은 문자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A, B, C 같은 기호예요. 문자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 A, B, C 같은 문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문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가 몇 개가 있어 이렇게? 2개가 있지.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중괄호가 그 모아뒀다의 표현이에요. 바깥의 중괄호가 모아뒀다는 표현인 거고 여기 안에는 그러면 중괄호 공집합이라는 A, B, C 같은 문자 1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구별을 해줄게. 참고로 만약에 D가 이렇게 써보자. 1, 2, 1, 2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원소날법으로 나열된 집합이 있을 때 여기서 원소 개수 구할 때는요. 얘가 이제 모아놨다의 표현이에요. 그럼 뭘 모아둔 거냐면 1과 2와 근데 또 여기에 중괄호 있지. 그럼 이게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괄호의 의미는 모아놨다는 의미인데 요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 개수가 4개가 아니에요. 얘는 원소 개수가 3개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이제 끝에 있으면은 요 원소를 이제 모아준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괄호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한 개인 거예요. 요거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포커스 보시면요. 그냥 이거 필기할 거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 개수는 빵개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 개수. 여기 중괄호 없지? 그럼 얘는 공집합인 거야, 리얼로. 그래서 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중괄호하고 0 있죠? 야, 여기서 구별할 거 이거야. 0하고 공집합은 다른 거예요. 숫자 0은 숫자 0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럼 이때는 중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 원소 하나가 들어있지. 그래서 얘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면은 얘도 공집합이 있긴 하지만 중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공집합이 있지. 그러니까 이때 이 공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A, B, C 같은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얘기 안 한 거라서 볼 필요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나와. 걱정하지 마. 자, 수학 같지 않은 거 해볼까요? 자, 기억 봅시다. 집합인 것만을 고르랍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본인이래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합시다. 뭐 다 같이 얘기하기 쉽게.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또 드립 치려고 했는데 좀 재밌는 드립을 치고 싶은데 막말로 이렇게 합시다. 나한테도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뭐 서태지 유명합니다. 아십니까 서태지? 예.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 가다가 누구나 붙잡으면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살 꼬마이한테 너 서태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서태지가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애매하죠? 예, 기억 땡깁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뭐 다른 사람 있죠. 메시. 몰라요? 봐봐요. 유명한 사람 아닌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알잖아요. 메시 모르면 너 남자 새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잖아. 자, 니은 보자. 맛있는 음식점. 예를 들어서 민지가 마라탕을 엄청 사랑해. 그럼 마라탕이 유명한 음식점을 다 알고 있어. 맛있어. 야 그럼 여기가 맛있어 라고 했어. 근데 마라탕이 얘는 싫어해. 저기 맛있어? 다르잖아요. 얘 땡이고요. 자, 티귿.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 x 모임이래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실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무슨 수예요 그게? 허수잖아요. 그럼 모임은 없죠. 근데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집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어. 단 안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집합. 그러니까 디귿은 집합이 맞는 거야. 리을 짝수의 소수래요. 너네 소수 중에 유일하게 짝수 누구니? 2밖에 없어요. 그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맞는 거죠. 미음 우리나라의 높은 산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 근데 산은 좀 애매한 게 사실 몇 미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라산 몇 미터인지 알잖아요. 뭐 북한산 몇 미터인지 알잖아요. 아니 기억은 안 해도 되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몇 미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발 몇 미터를 높다라고 잡아야 될까? 그런 기준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애매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만월산 있잖아요. 뭐 너네들이 만월산 오를 때 높다고 안 느껴질 수도 있죠. 낮은 산이잖아 만월산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살짜리한테 야 우리 산 타자 해가지고 만월산 데리고 갔어. 그럼 걔한테 너무 높은 산 아닙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B 홀수의 모임이래요. 홀수 무수히 많죠. 그치? 하지만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일단 홀수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했죠? 집합 중에서는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도 결국 무한집합도. 그러니까 무한이 많은 것도 집합이긴 한데 단 명확하게 누군지는 무한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집합이 맞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요? 또 이렇게 보니까 마냥 수학 같죠? 자, 됐고요. 귀여운 눈물이네요. 광역시 이건 집합 맞아? 이건 맞아요. 광역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상식인데 너네 상식 있니? 한번 이제 상식 얘기를 해볼까? 야 광역시 뭐 있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들리네. 인천 광역시 있죠? 광주 광역시 있죠? 울산 광역시 있죠? 또 뭐 있냐? 대구? 대주? 제주 광역시가 아니야. 부산 광역시도 되죠? 많죠? 근데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걔는 특별시죠. 드립으로 특별시 이러잖아요. 자, 그만 얘기하고요. 이제 진짜로 너네가 방금 했던 문제가 시험에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 드세요? 아니죠? 나와. 1번으로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학교에서도 은근 헷갈리게 낼 수가 있어. 방금 헷갈리는 거 은근 있었잖아. 막말로 쌤이 이제 무한집합 얘기하면서 아까 홀수 모임 했을 때 이해를 했지만
만약 홀수 모임이라고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한 집합인데 근데 홀수는 무한히 특정 지을 수 있다라고 이걸 볼 수 있나? 갑자기 시험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게 낼 수 있다는 거를. 아니면 또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했잖아. 없는데? 집합 특정한 막 괜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했다시피 원소가 0개인 것도 이제 공집합으로서 이름이 있는 거고 무한이 나야 되는 것도 집합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집합. 자, 이제 봅시다. 자, 변형 문제. 자, 이거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A, B, C 같은 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 있죠? 그럼 여기서 얘가 두 개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한 개인 겁니다.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짜리인 집합인 거예요?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인 거예요. 원소 5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민지씨. 혹시 또 나중에 헷갈려 하실까봐.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집합 A에 대해서 원소를 얘기를 일단 하고 저 5개를 풀어봅시다. 오지선다를. 그러면 이 집합에서 원소가 뭐냐면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그냥 바깥에 중괄호 지우면 돼. 이게 원소 4개인 거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좀 기계적으로 찾는 방법이야. 원소를 찾는 방법이. 중괄호 지워버리면 돼. 바깥에 있는 것만. 요거 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죠?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0 있어요? 있어요? 시력검사야. 1 있어요? 있어요? 0, 1?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소로 가지려면요. 이렇게 중괄호 지웠을 때 여기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야. 1은 있긴 있지만 이거 중괄호는 바깥에 없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리고 5번 맞는 거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발전 문제도 해보세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샘플로 같이 해봅시다. 자, 원선할법을 무슨 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을 원선할법으로 나타낸 것 좀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원선할법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그럼 우리는 뭐냐면 특징을 발견해서 그걸 조건제시법을 써야 돼. 2, 3, 5, 7 특징 뭘까요? 여기 보지 마시고 2, 3, 5, 7 특징 뭐일 것 같아요? 너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소수잖아. 근데 소수인데 소수가 너네 생각해. 소수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소수는 무한집합이에요. 겁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개를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인 거지. 엄청 무한히 많단 말이야. 그럼 2, 3, 5, 7이라고 해서 조건제시법에서 조건 특징 볼 때 소수입니다. 이러면 11 없는데? 13 없는데? 그러니까 안 맞죠? 네, 그럼 소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10 이하의 소수라고 하면 괜찮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잘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히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2번 봅시다. 이번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8의 양의 약수래요. 뭡니까? 네,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양해라는 말이 너네 계속 등장할 거거든요? 아니 8의 약수 1, 2, 4, 8이지 왜 굳이 양의 약수라고 얘기해야 돼? 이상하지? 양의 약수? 너네 8의 약수라고 했지 8의 양의 약수라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8의 약수 1, 2, 4, 8 8의 양의 약수 1, 2, 4, 8 뭐야? 이 양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 달라. 왜냐면 너네가 약수라는 거랑 그리고 2의 배수 이런 말들이 있죠. 그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울까요? 중학교 때 배울까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초등학교 때는요 음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너네 정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정수라는 개념 자체가. 당연히 모르죠. 기억 안 나면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음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6학년 때 있나? 5, 6학년 때 있나? 아무튼 근데 좀 늦게 배워요. 음수라는 개념 자체를. 근데 이 약수라는 말이랑 이 배수라는 말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음수라는 개념을 모를 때. 그래가지고 너네가 뭐 잘못 박힌 건 아니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너네가 배수를 얘기하고 약수를 얘기하면요 음수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돼요. 근데 원래 음수랑 배수라는 건요. 양수, 음수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4, 8이 이제 여기 8의 약수라고 했을 때요. 1, 2, 4, 8만 원래 얘기하면 안 돼요. 약수라는 건 두 숫자를 곱했을 때 8이 나오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8, 2 곱하기 4 이거 말고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약수로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 마이, 마사, 마팔까지 다 껴야 돼요 원래는. 2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2, 4, 6, 8 해가지고 2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0도 다 껴져 있는 거예요. 졸라 헷갈리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무조건 양이 나와서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교육과정 상에서 무조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럼 애초에 누군가 언급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와서 말 바꾼다고? 아니야. 절대 걱정하지 마. 무조건 양이라는 말이 나와.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또 이러죠? 무조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교육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원 정답 처리됩니다. 자, 3번. 자, 마일, 마이, 마산, 마살이에요. 이거 얘네들 특징 뭐예요? 원소달법이니까 조건제시법 특징 봐야겠네. 음수죠. 근데 또 음수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원래는. 왜냐? 음수라는 것은 정확히 음의 실수를 줄인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이런 것도 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어? 음의 정수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3번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여기 뭐냐면 x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평소 문제는 이거였던 거야. 이 3차 방정식을 푸시오가 너네 1학기 때 나왔던 문장인 거야. 근데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x는 이거 근이야. 이 소리인 거예요. 쓴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뭐 중학교 때 했던 그 문장으로 나왔던 표현들 있잖아요. 뭐 얘를 푸시오, 뭐 교점을 구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집합으로 나와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해하는 건 얘입니다.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x가 대입돼 있는데 0이 나왔어. 근 찾으라는 걸 집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근거하면은 원래 하듯이 하면 돼 대신. x로 묶을 수 있죠. 암산해요. 그럼 몇? 마이너스 3, 5, 빵! 빵 얘기하지 빵! x 묶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원소날법 제대로 돼 있는 거 확인된 겁니다. 오케이. 빵! 또 까먹었네. 또 여기 또 3, 5만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 뻑큐 손가락으로 조금 쑤셔버려야 돼. 그리고 코피 나야 된다. 자, 5번 봅시다. 이번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자, 근데 x는 1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무슨 수? 와, 쌤 짝수, 음수? 아, 어차피 자연수만 다루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됐네 안 됐네? 그렇지, 30보다 작은이라고 되어 있죠? 28까지죠.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야 수학이.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야. 이 단원이 그 단원이야. 논리적 논리. 논리, 그놈의 논리. 여기서 이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애초에 제목 자체 단원이 집합과 명제.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너네가 집합을 처음에 공부할 때 딴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 기호? 그 명문제만 풀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연습이 따로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날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PQ가 나타내는 걸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래요. 지금 PQ 보면 알겠지만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요걸 해석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야. 봐봐. 자, P를 먼저 봅시다. 자, P는 어떤 것을 원소로 갖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 처음이니까 잘 안 돼요. 여기서 뚝 자르세요 그냥.
뚝 잘라주면은 이 왼편에 있는 거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뭘 원소로 갖는 거예요? A 플러스 B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근데 A, B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 근데 여기 보니까 A는 집합 A의 원소래요. 그럼 A가 이 세 개 중에서 가능하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어디의 원소래요? A의 원소래요. 그럼 B가 가능한 것도 2, 4, 6입니다. 그럼 여기가 2, 4, 6이 가능한 거고 얘도 2, 4, 6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뭐 한 걸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 푸는 거예요. 얘가 2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는 거야. 얘가 2였어. 그럼 얘가 이제 가능한 게 2, 4, 6이잖아. 그럼 얘가 2였으면은 이제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야 이제. 둘 중 하나 멱살 잡는 거야. 쌤은 지금 그래서 A를 멱살 잡은 거야. A를 2라고 고정을 했어. 그럼 B가 가능한 게 2, 4, 6이지. 그걸 더한 걸 원소로 갖겠다며. 그럼 방금 더한 거를 숫자를 순서대로 얘기하면 4, 6,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6, 8을 일단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이제 2 말고 다음 걸로 할 거야. 4라고 할게요. 그럼 4라고 했으면 이제 얘는 여전히 2, 4, 6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순차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 8, 1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집합 쓸 때는 원소 쓸 때는 무조건 중복된 거 한 번만 씁니다. 6, 8, 10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누구예요?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A가 6일 때를 하면 되겠죠? 그럼 6이고 얘는 여전히 2, 3, 6 가능한 거예요. 그럼 더한 걸 원소로 가질 거니까 8, 10, 12 이렇게 가능하겠지? 자 그럼 누가 새롭게 추가됐어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풀듯이 노가다로 세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어. 조금 쉽게 세고 싶으면은 지금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해 있지. 그럼 이제 요거를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 두 개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표를 그려서 세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셀 수가 있어요. 이 표가 너네들한테 도움되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표냐면요. 자 이렇게 표 하나 그려주시고 너네 표 한번 작성해봤니? 이렇게 이제 대각선 그어서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은 이거 해봤니? 그럼 요쪽에 쓰는 게 A가 가능한 걸 쓰는 거고 요쪽에 쓰는 게 B가 가능한 걸 쓰는 거야. 너네가 그 컴퓨터를 잘 못 만져가지고 이런 거 안, 너네 한글 이런 거 안 해봤니? 엑셀이나 요런 거 한 번씩 꼭 하지 않니? 지금 알면 돼. 뭐 상관없어. 아무튼 A가 가능한 게 뭐였어? A의 원소였으니까 2, 4, 6 가능했고 B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였으니까 2, 4, 6 가능했지. 그리고 다시 뭐 한 걸 원소로 갖는다고 둘이? 그럼 무지성으로 써 그냥. 더해 계속. 더해. 선생님 저 이해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인간적 아니잖아. 이해하잖아 이거. 그럼 이제 뭐야? 여기서 발생한 원소를 중복된 거 한 번만 써가지고 쓰면은 완성되는 거야. 그럼 뭐야? 4, 6, 8, 10, 12 끝. 이해됐니? 자, 그 내용이 밑에 해설지에 써 있어요. 표로. 밑에 해설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여기다가 딱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원소로 갖습니까? 즉, 둘이 곱한 걸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근데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라고 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변수 두 개에 대한 거죠? 그럼 표를 그려서 빠르게 체크해 보자고요. 그럼 A가 가능한 건 아까 2, 4, 6 똑같을 거고 그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B가 가능한 거는 뭐니?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0, 1 3개. 그럼 뭐다? 무지성으로 이제 곱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복되지 않은 것만 딱 쓰면 되겠죠. 순서대로. 마6, 마4, 마2, 0, 2, 4, 6 끝. 변수 두 개 할 때 이렇게 표를 그리면 쉽습니다. 변수 3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 때리세요. 변수 두 개일 때만 쉽게 할 수 있어요. 변수 3개면 너네 공간좌표 그려야 돼요. X축, Y축, Z축.
네, 농담입니다. 안 합니다. 넘어간다. 자, 확인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고. 변형문 이건 연습을 해야겠다, 야.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쌤이 말하는 거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집합 A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죠. 자, 뭘 원소로 가질 거니? 근데 그 x는 뭐래? 6에 이렇게 양의 약수 다 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정말로 높아심에 만약에 진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으면요, 일단 별표를 치시고요. 문제에다가 그 학교 선생님도 오타 있니? 하고 왔다 갔다 하시죠. 시험 볼 때 빨리 손 들어서요. 쌤 이거 혹시 이대로 해석하면 되나요? 6의 약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질문 자체 이렇게 하면 돼요. 6의 약수로 해석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야 요거 빠졌어 라고 얘기해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해. 그럼 뭐냐면 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꼭 물어보란 소리예요. 시험도 나오면. 근데 그럴 일 없어요. 없는데 13년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A가 있어요. 근데 이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집합 S를 구해야겠죠? 원소나열법으로 이제 구해볼 거예요. 그럼 집합 S는 뭘 원소로 가져요? EX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X가 A 집합의 원소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X에 2배 때리란 소린 거야. 어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원소로 갖는 거야? 2, 4, 6, 8. 아이고야, 잘못했다. 12. 이걸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인 거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발. 해석만 잘하면 돼. 어렵게 할 건 따로 있단 말이야. 알지? 자, 괄호 2번 가볼게. 이것도 얘기를 할 건데, 집합 A는 뭘 원소로 가져, 이제?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뭐래? 일단 2n-1이래. 뭐야, 왜 문자야? 라고 봤더니 오른쪽에 n이 써있어. 몇하고 몇이래. 그럼 1 넣으면 x 몇이네? 1. n에다 2 넣으면 x 몇이네? 그래, 그럼 a는 1, 3을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인 거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걸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왜? 원소날법이 당연히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기 쉬우니까. 근데 b는 뭐래요? 또 조건제시법이네요. 뭐래?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한 자리 소수래. 야, 그럼 당연히 2, 3, 5, 7이지 않냐? 그치? 그럼 이제 또 집합 S는 뭘 원소로 가질 거래? A랑 B를 더한 걸 원소로 가질 거래. 근데 A는 A 집합의 원소고 B는 B 거래. 그럼 변수 두 개네? 뭐 그려서 풀 거야? 표 그려가지고 할 거야. 이제 그냥 끄덕이기만 한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캥기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셔야 돼. 지금 집합은 지금 잡아야 돼요. 뒤에 가서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져요. 지금 딱 정리 끝내놔야 돼.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자, 원소 개수 얘기입니다. 자, 이거 중괄호 있어요, 없어요? 얘는 리얼 공집합입니다. 자, 공집합 원소 있다, 없다? 원소가 없다. 그럼 개수는 빵개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공집합 낚이지 마세요. 중괄호 있습니다. 그럼 이거 A, B, C 같은 문자죠? 몇 개인 거예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예요. 오케이? 얘도 원소 개수 몇 개인 거예요?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겨냥한 거야? 개같이 하면 공집합을 0으로 해석한 거죠. 0 마이너스 5 0이 더 크네. 이해 안 되지? 정상이. 그걸 이해하면 안 돼. 그걸 이해하면 안 돼. 정상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A 집합의 원소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러면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자, 우리 서로 같은 집합도 배웠거든요. 서로 같은 집합은요, 원소 개수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근데 그 원소까지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방금 니은에서 한 거 보면요,
원소 개수는 한 개가 똑같아요. 근데 원소가 같나요? 달라요. 그럼 D가 당연히 틀린 거죠. 원소 개수 같다고 해가지고 A랑 B가 같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소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개수만 모를 뿐. 개수만 같다고 알 뿐. 됐지? 자, 리얼 갈게요. 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자, 이 편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자, 이거 뭐예요? 요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3밖에 없죠. 예, 그럼 A는 3이에요? 그럼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예, 그럼 맞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구양의 약수 139, B의 약수 1, 5, 25. 어때요, 개수? 똑같죠? 예, 그러니까 미음 틀렸네요. B가 더 많대요. 똑같은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렵게 생각할 곳은 따로 있다. 그래서 말인데, 요거만 이제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자. 이거 원소 개수 몇 개일까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3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이게, 이해했으면은 그냥 설명 잠깐 할게요. 집합 A를 1, 2라고 했을 때 NA면 집합 A의 원소 개수잖아. 그럼 몇 개지? 2개잖아.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가끔 나오냐면 이 A를 A라고 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A 대신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괄호 지우고 여기 개수 세는 거야. 네, 그래서 2개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렇게 NA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집합을 그대로 써가지고 원소 개수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쌤이 일부러 지금 얘기한 거고. 단! 그럼 요건 몇 개일까요? 이건 몇 개일까요? 뒤지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1개예요. 이 집합의 원소 개수인 거야. 그럼 이 집합의 원소, 그래서 기계적으로 내가 중괄호 지우라고 한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네, 그래서 1개인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중괄호 양쪽에 있는 걸 지우라고 한 거예요, 쌤이. 원소 개수 얘기할 때. 원소 얘기할 때는. 얘 조금 구별되죠? 그러니까 미음, 이 집합의 원소 개수인 거예요. 미음 보면은 몇 개인 거예요? 1개인 거야. 그러니까 볼 때, 근데 여기서 물어봤어. 원소는 뭔데? 라고 하면 이거 지우고 7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죠? 알아서 하세요, 이거.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보고 싶었던 친구 나왔네. 자, 발전 문제 풀지는 않을 건데, 자, 요거 너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체크하시고, 발전 문제 밑에. 요거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지금 딱 한 번 경험해놔. 왜냐면 표현이 계속 똑같으니까. 나오자. 자,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뭘 원소로 가져요? X, Y를 원소로 갖겠대요.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나오세요. 너는 이것만 살포시 지워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닙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그럼 얘는요, 점이에요, 점. X, Y가 그냥 X, Y가 아니고요. 점이에요, 점. 그러면 점을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해놔야겠죠? 점을 원소로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해야 돼. 근데 얘를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원의 방정식이라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거 종합해서 해석하면 뭐냐면 이 점이 요 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위의 점으로 해석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위의 점이라고 하면 뭐해? 대입하잖아.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을 하죠. 그러니까 x, y가 여기 그대로 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 위의 점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이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B는 너네 이제 원래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뭘 원소로 가질 거예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다시 말할게요. 집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쌤이 체크해주는 거나 그런 건 좀 여러 번 봐서 눈에 익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아요. 좀 이게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해서 반복돼요. 거의 지금 반복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S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공집합이 아닌 집합 S라는 건 뭐냐면 S라는 집합은 원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였던 거야? 반드시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 집합 S가 뭘 원소로 가지겠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겠대요. 그럼 그랬을 때 집합 S가 소문자 X를 원소로 가지면 그때 6-X를 원소로 가지겠대요. 자, 이게 아직은 너네가 배우지 않은 건데 요 이면을 기준으로 오히려 영어 공부랑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더 쉬워요. 너네 뭐뭐 하면 이라고 하면은 그걸 세 글자로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뭐뭐 하면? 가정법. if죠, if.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이면을 기준으로 얘가 가정이야. 그럼 가정 if 다음에 뭐 나와? 결론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if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 할게요. if 나 밥 먹었음. 그럼 결론 똥 쌈. 이런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야? 밥 먹으면 나 똥 싸. 이거잖아. 더럽다. 자,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해석하면 뭐야? 내가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그러면 6-x도 원소로 갖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집합 s가 뭘 원소로 가져요? 자연수를 갖는다 했죠. 그럼 자연수 시작은 누구냐? 근데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1을 원소로 가질 거야. 1이라 가정해본 거야. 그럼 1을 원소로 가졌으면은 뭘 원소로 갖는 거야? 5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5가 한 세트가 되는 거야. 1 있어? 그럼 난 반드시 5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라고 해보자고 이제. 그럼 나는 뭘 원소로 갖는 거야? 3을 아니 4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럼 다음 3이었으면 3을 갖는 거야. 4였으면 2, 5였으면 1, 6이었으면 그건 안 되지. 왜? 6을 가지면 0을 갖는다 되는데 S가 뭐래?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 그럼 얘는 6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모두 될 수 없는 거야. 7도 될 수 없는 거야. 6보다 큰 건? 6 이상은 다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 구하라고 했지. 자, 앞으로 집합 S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말이 너네 집합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S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MPR, NC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냥 집합 S의 개수를 세라는 건 집합 S가 가능한 경우의 수 찾으라는 거야. 경우의 수. 알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의 특징이 뭐였어? 1을 가질 거면 누구도 세트로 가져. 5를 세트로 갖고 2를 가지면 4를 가져. 3은 찐따야. 지 혼자야. 3 가지면 3 가진다며. 3은 지 혼자야. 그리고 4를 가지면 2를 갖는다 했지. 그럼 여기랑 겹치는 거예요. 5를 가지면 1을 갖겠죠. 여기랑 겹치는 거예요. 6부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왜 경우의 수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럼 집합 S라는 이 친구가 있잖아. 봐봐.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지. S가 1, 2, 3을 다 원소로 갖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봐봐. 지금 뭔 말이냐면
쌤이 S를 이렇게 했어. 가정한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럼 집합 S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조건 만족시켜 안 시켜? 요 조건 만족시키지 않아? 1 들어가면 5 갖는 거고 5면은 1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럼 S가 이렇게 돼도 괜찮아? 이거 조건 만족시켜 안 시켜? 만족시키지. 즉 이걸 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이 조건 만족시키죠. 얘만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도 이거 만족시키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 S의 경우의 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만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걸 경우의 수로 직접 찾아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처음이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면요. 그럼 S가 가능한 건 이렇게 1호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어떨 수도 있어요. 2, 3만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3만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1, 5, 2, 4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1, 5, 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2, 4, 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요. 다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라고 해가지고 저 조건 못 만족시키냐고.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얘여도 만족시키잖아. 다 만족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걸 다 찾으라는 거예요. 요 배경 안에서. 알겠나?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거야. 집합 S를 세라는 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해가지고 빨리 세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찾는 방법을 연습해 본 거예요. 지금. 오케이. 몇 개니? 7개 가능하죠, 집합이? 답이 7개요. 그래서 밑에 다 보시면. 그래서 거기 시너지, 그 마플 교과서 해설도 밑에 보시면 친절하게 다 집합 S가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죠. 나중엔 이걸 빨리 하면 아마 그 밑에 다른 풀이라고 돼 있나? 다른 풀이라 해가지고 뭐 공식같이 뭐 이렇게 좀 빨리 짧게 좀 풀이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그럼 봐볼게요. 365번 이것도 표현법만 달라진 거지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뭐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겠대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뭐래요? X를 원소로 가지면 X분의 16도 원소로 갖겠대요. 그러면 아까처럼 조건 찾아봐야죠. 그럼 X가 자연수니까 1일 수도 있겠지. 그럼 1이면 뭐를 같이 동시에 갖는 거야? 16. 2였으면 8. 3 안 되죠? 왜냐면 3이면 3분의 16인데 우리 원소가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다음 가능한 건 4겠죠. 근데 4면 뭐예요? 또 찐따 새끼 4 혼자인 거죠. 그 다음에 5 안 되고요. 6 안 되고요. 7 안 되고요. 8 하면 얘랑 똑같은 거고요. 쭉 안 되다가 16 하면 얘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럼 우린 뭐예요? 요렇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 경우의 수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 거기 위에랑 똑같아, 안 똑같아? 샘플 자체가. 구성된 그 특징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7개 나오겠죠. 경우의 수 세는 겁니다. 경우의 수. P테스트 보자. 경우의 수. 근데 민지 너 경우의 수 그 뭐냐 1학기 했을 때 많이 늘었으니까 괜찮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집합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뭐 제목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새로운 친구 하나 배울 거예요. 무슨 집합이래요? 부분 집합. 오늘 그 교체 명단 아시죠? 서브. 됐어요. 그냥 영어로 서셋이에요. 됐어요. 그냥 불러주세요. 상관없어요.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 설명을 아유 샤 어렵게 돼 있네. 쉽게 얘기할게요. 네, 뭐냐면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야.
집합 A에 원소가 있었다고 치자. 그냥 공집합 아니야. 뭔가 원소가 있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경우의 수. 자, 이렇게 말해도 어렵죠 사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안 적어도 돼.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을 구하래. 그럼 뭐냐면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죠?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 2, 3 한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경우의 수를 찾으란 소리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유형이랑 좀 추워요? 아, 졸려서 그런 거군요. 네. 까먹었잖아. 방문하니. 저 집합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이제 만드는 게 부분 집합인데, 이게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유형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야. 뭔 말이냐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경우의 수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또 뭐도 되겠어. 2, 또 3, 아니면 1, 2, 1, 3, 아니면 2, 3, 아니면 하나, 둘, 뭐 빠졌는데? 1, 2, 1, 3, 2, 3, 1, 2, 3. 뭐 안 빠졌냐? 하나, 둘, 셋, 넷. 안 빠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다 이 집합 A로 이렇게 해야 얘네들은 그럼 전부 다 집합 A의 일정한 부분들 가지고 만든 거지. 이런 걸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얘로 만들 수 있는 그 집합을 다 만들어라. 그게 부분 집합이다. 단 이럴 수도 있어. 나 싫어. 나 저거 다 안 쓸 건데. 그러니까 1, 2, 3을 다 안 써버리는 거야. 저거 가지고 만들래. 싫어. 나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경우의 수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왜 경우의 수를 얘기했냐면 결국 얘는 뭐냐면 1 썼고 2 안 썼고 3 안 쓴 거야. 얘는 1 안 썼고 2 썼고 3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 2, 3 각 원소에 대해서 나 이거 쓸래 안 쓸래, 쓸래 안 쓸래, 쓸래 안 쓸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쓸래 안 쓸래니까 어떤 경우도 있겠어. 나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집합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은 다시 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을 A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 D 8개는 전부 다 얘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B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왜? B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B에 들어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B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B 안에 A가 있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걸 기호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 그 원소 기호랑 되게 어때? 근데 가운데 짝대기가 빠졌지. 왜냐면요 포함하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있는 거지, 부분 집합이. 무조건 얘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포함하다가 영어로 뭐야? 뭐라고? include 말고 컨테인. 근데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거기 맨 앞에 철자 쓰이죠? 그거 뗀 거예요. 원소 기호랑 다르게 하려고 이거 막대기 뺀 게 아니고요. 얘도 영어예요. 수능 단어죠. 여기 컨테인. 나 include는 처음 들었다. 애들 맨날 컨테인이라든가 대답 안 하든가 둘 중 하나였는데. 자,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 만들다 보면 자기 자신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부분집합 만들다 보면 어떨 수 있다 했어요. 안 쓰고 안 쓰고 안 써서 공집합 만들 수 있다 했죠. 예, 그래서 공집합이 항상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이 얘가 B 안에 A가 있고요. C 안에 B가 있어요. 누가 대빵이에요? C가 대빵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B 안에 A가 있고요. C 안에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C 안에 A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요 두 개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 부분집합을 만들면 항상 자기 자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도 항상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됐죠? 뭐야? 아 여기서 등장하구나. 서로 같은 집합. 근데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를 했지 않았나? 헷갈렸다. 서로 같은 집합이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미안. 뭐냐면 너네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게 아까 우리 그 마플 개념 익히를 할 때 있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등장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앞에 좀 미리 나왔었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를 하는데 둘이 똑같대. 근데 쌤이 아까 넌지시 얘기했거든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 개수가 서로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아야겠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 생김새도 어떻겠어요?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요 1, 2, 3이고요. B도 1, 2, 3이래요. B도 1, 2, 3이래요. 그럼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럼 아까처럼 막 쭉 쓸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이거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쌤이 어떻게 이제 경우에서 만든다 했어? 얘 쓸래 안 쓸래? 얘 쓸래 안 쓸래? 얘 쓸래 안 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그럼 나 얘 쓰고 하면 이 부분집합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B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럼 A라는 집합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결국 뭐니? A도 B에 속하는 거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서로가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이때는 서로 같다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여기 A는 B랑 같은 말이야. 체크해 주세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게 어떤 문제에서 A는 B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B가 A랑 A에 포함되고 A가 B에 포함된대. 그러면은 이 둘은 같다라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유추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넘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나왔어요. 근데 B가 A를 포함하고요. A가 B를 포함한대요. 서로 포함하는 거죠. 이 말이 서로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데 앞에 뭐라 돼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써주세요. 자, 적으라고. 진짜 부분집합이. 나는 이렇게 불러요. 진짜 부분집합.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부분집합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야? 자기를 제외한 진짜 부분만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분인 거야. 아니 사실 야 나를 가지고 나를 만들 수 있어. 야 그럼 나잖아. 이게 뭔 부분이야. 근데 진부분집합은 그래 나 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제외하고 만들어진 부분집합이 있죠. 그걸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 안에 B가 있는데 A랑 B는 다른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그런 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연습이나 해볼까요? 말로만 좀 해봅시다. 양의 배수랑 말없다? 음수 다 포함된 거야? 나 아마 보기에는 음수 포함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나쁜 새끼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네, 뭐 자연수란 말을 적어놨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 2의 배수, 4의 배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의 관계를 구하래요. 자, 집합 관계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제 제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돼 있지. 두 집합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는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원소 관계에 대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원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원소 개수. A가 더 많겠죠. 2의 배수 2, 4, 6, 8이고 B는 4, 8, 10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치? 근데 집합 B에 있는 원소가 A에 있는 걸 다 갖고 있나요? 집합 B에 있는 게 A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죠. 근데 반대로 A가 갖고 있는 건 B가 갖고 있는 건 A가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럼 이거는 A가 B를 포함해요? B가 A를 포함해요? A가 B를 포함하죠. 근데 그걸 집합 관계로서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밑에 봅시다. A는 9의 약수라고 돼 있어요. 음수 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연수만 얘기합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1, 3, 9 생각할 수 있겠죠? 저기 3, 9죠? 이거 대놓고 보이네요. A가 B를 포함하고 있죠? B가 갖고 있는 원소를 A가 다 갖고 있지. 네,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자, 이거 또 나왔죠? 이거 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결국? 자, 이 3차 방정식 근 뭡니까? 0,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B랑 어때요? 구성된 게 똑같죠? 서로 포함하는 관계지. 이때는 A는 B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포함할 때는. 이해됐니?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자, 이제 부분 집합 직접 구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얘는 공집합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 A, B, C 같은 이 공집합이라는 거를 기호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을 모두 가지라 했죠. 그럼 얘는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인 거예요? 한 개짜리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부분 집합 구할 때 뭐라 했어요? 경우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넌 그거 만질 거냐? 수업을 들을 거냐? 자, 그러면 얘 하나에 대해서 가질래 안 가질래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안 가졌어. 안 갖는 집합 만들 거야. 그럼 원소가 있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얘를 뭐 할 수 있겠어? 가질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구하는, 직접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것은 경우의 수 세는 겁니다. 결국 가질래 안 가질래에 대한. 자, 그러면 얘도 이번에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니? 3개짜리 집합인 거지. 그럼 이 1, 2, 3에 대해서 가질래 안 가질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셋 다 안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항상 나옵니다. 다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집합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죠. 나 하나만 가질래 하면 1 가질 수도 있겠고 2 가질 수도 있겠고 3 가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2개 가질래 라고 해서 1, 2 가질 수도 있겠고 1, 3 가질 수도 있겠고 2, 3 가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는 욕심쟁이야 다 가질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건. 근데 손가락이 좀 아프죠. 그럼 이때 부분 집합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나왔어? 8개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거의 부분 집합 구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야 됩니다. 졸라 많겠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할 일 없어. 너네 할 일 없어. 없는데 느끼란 거야. 아, 저거 부분 집합 구하래. 아, 졸라 많겠네.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32개 나와요.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저 이거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쌤 방금 개수 바로 얘기했죠. 경우의 수를 센 거예요, 직접. 뭐냐면요. 여기서 아까 쌤이 직접 그 부분 집합 찾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 1 가질래 안 가질래, 2 가질래 안 가질래, 3 가질래 안 가질래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만든다고 했죠. 그게 부분 집합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1에 대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가질래 안 가질래. 2도 두 가지죠. 3도 두 가지죠. 오랜만에 하네요. 그러면은 얘를 가질래 안 가질래, 얘를 가질래 안 가질래, 얘를 가질래 안 가질래를 셋 다 신경 써야 집합 하나가 완성되는 거지. 이거 하나가 완성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 얘 갖고 얘 안 갖고 얘 안 갖고 해서 이거 하나 만드는 거잖아. 즉 이 셋 다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집합 만들려면 신경 써야 되지. 그럼 그때 우린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니? 곱한다라고 했단다. 곱의 법칙. 우리 신경 쓴다 안 쓴다로 쌤이 이제 1학기 때 얘기했었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럼 얘 가능하게 두 가지니까 곱하면 총 몇 가지? 8가지지. 그래서 8가지. 그럼 얘도 가질래 안 가질래로 얘기하면 각각 경우의 수가 몇 개씩 가능하니? 2개씩이니까 2를 5번 곱하겠지. 그럼 2의 5제곱. 그래서 32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넘길 필요 없고요. 너네는 다시 아까 전에 했던 문제 있죠, 이거. 이것도 그러면은 경우의 수 세는 걸 했잖아요. 이것도 방금처럼 해서 한 방에 셀 수 있어요. 아까 한 방에 셀 수 있다는데 우리 직접 셌죠, 이렇게. 자, 뭐냐면 결국 이제 얘네들이 나온 그 과정이 뭐였어?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아니면 이렇게 2개 가질래, 2개 가질래, 뭐 2개 가질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서 직접 만든 거지. 그럼 이거잖아. 얘 가질래 안 가질래? 얘 가질래 안 가질래? 얘 가질래 안 가질래? 각각 경우의 수 2개씩 가능하지. 이렇게는 아니야. 왜냐면 얘를 가지면 자동 반사로 이걸 갖는 거야. 같이 한 세트니까. 그럼 얘 2개, 얘 2개, 얘 2개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지. 근데 그 8가지는 어떤 경우도 있어? 안 가질래, 안 가질래, 안 가질래도 있지. 그럼 무슨 집합이 만들어져 버려? 공집합 만들어져 버리지. 근데 문제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빼야겠지. 한 가지 빠지겠지. 그래서 몇 개인 거야? 7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집합 개수 세라 할 때 경우의 수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이거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 뭐야. 근데 아직 안 하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미 너네 다 이해했어요. 넘기지 마, 그냥 봐. 넘겼어? 넘길 필요 없어. 부분집합 개수세는 공식을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2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야. 얘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래. 그럼 요거 집합 원소 몇 개인 것 같아, 너네가 보기? n개지. 근데 부분집합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 가질래 안 가질래? 가질래 안 가질래? 이렇게 한다 했지. 그럼 2가 몇 번 나오겠어? 그럼 2를 n번 곱하겠지. 너네 2를 n번 곱하면 2n이라고 하면 뺨때기 맞는다 해? 2를 n번 곱하면 2의 n제곱이죠. 2를 3번 곱하면 6이야? 주탱이 맞고 싶어?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8이죠? 그치 민지야? 주탱이 맞아. 2를 n번 곱하니까 2의 n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식 처음 해놨지? 우리 이런 거 안 해놓을 거란 거야. 우리 이런 거 안 해놓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무슨 개수라 돼 있어요? 여기 2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왜요? 아까 진 부분 집합이 진짜 부분 집합이라서 자기 자신 뺀다 했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개 빠지는 거야? 한 개. 그러니까 빼기 1 있는 거야. 외워? 미쳤어? 아니요. 자, 이거를 너네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특정한 원소 알기를 포함하는 공식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거 외우면 나한테 다 뒤질 줄 알아요.
절대 안 해옵니다. 왜? 우린 그냥 경우의 수 풀듯이 풀 거거든요. 근데 막 NCR, MP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가질래 안 가질래 이 짓거리밖에 안 해요. 근데 뭐하러 외워요? 그리고 뭔가 그때마다 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학교에서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시면 돼요. 왜 외워? 자, 오늘 얘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신난다고 또 이래저래 또 많이 해요. 또 빨리 빼나가야 되는데. 다들 잘 이해됐죠? 민우 집 훨씬 낫지, 도영이 방식보다. 새끼야. 바로 반응이 안 나오네. 자, 다음 집합 이렇게 생겼어.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일단은 이거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야? 4개짜리 집합이죠? 자, 그럼 원소 직접 얘기해봐 라고 하면 중괄호 지우고 4개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섞인다? 자, 이건 부분집합 기호지. A를, 요 4개를 가지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럼 공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러니까 1번 당연히 맞는 거예요. 2번, 이거 원소 기호죠? 원소 직접 벌어낸 거예요.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예요. 3번, 요거 있어? 있어. 네, 맞아요. 4번, 1 있어? 있어. 맞아. 5번, 이걸 원소로 가져야 돼. 지웠더니 원소 중에서 1은 있긴 한데 중괄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5번이 끝난 거야. 5번이 틀린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이거 맞는지 물어봤어. 이거 맞는지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너네가 이 4개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요 1이랑 요 2 가지고 집합 만들면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얘는 맞는 거야. 오케이?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기계적으로 훈련할 건데 지금은 체크하지만 요거는 체크하고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괜히 헷갈리거든? 그냥 대충 그렇다고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요거 풀 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기호가 나왔을 때는 이걸 지워 그냥. 이걸 지우고 1, 2가 여기 들어있는지 보면 돼. 이거 지우면 1, 2 여기 들어있지? 그럼 맞는 거야 그냥. 이거를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야.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